콧대는 돈을 버는 능력을 말하고 콧방울은요 들어온 돈을 저장하는 저장고의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초년에는 비록 가난하지만 말년에 부자로 사는 사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이별로 관상을 볼 때 양쪽 눈썹 위 이마 부분을 통해서요 초년을 봅니다. 그리고 미간부터 인중까지를 통해서 중장년 운을 봅니다. 끝으로 인중에서 턱끝까지를 통해서 말년을 봅니다. 이번 시간은 얼굴 부위 중 대표적인 몇 가지 부분을 선택하여 초년에는 가난하지만 말년에 부자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년, 장년의 얼굴은 어떻게 변해야 좋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0대부터 50대를 중년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0대를 중년, 50대를 장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해서 중장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관상학적으로는 중장년을 보는 대표적인 부분은 눈과 코 그리고 양쪽 광대뼈를 봅니다. 그럼 우선 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눈은요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워지고 가늘고 길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 수양을 잘하면요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부드럽게 눈매가 변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눈에 담으면요 사랑을 느끼고, 좋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향기가 느껴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좋은 일만 생깁니다. 그리고 관상에서 눈빛은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면요 눈동자는 점칠지안이라고 해서 먹칠을 한 것과 같이 눈동자는 검고 흰자위는요 눈처럼 휘어서 흑백이 분명해집니다. 눈매가 부드럽고 눈동자가 흑백이 분명하면 나이가 들수록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코는 관상학에서 재백궁이라고 해서 돈을 뜻합니다. 콧대는 돈을 버는 능력을 말하고 콧방울은요 들어온 돈을 저장하는 저장고의 역할을 합니다. 코는 나이가 들어 중장년이 되면 살이 올라 두둑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콧방울은 뚜렷하며 코를 잘 보필해야 됩니다. 참고로 자주 웃으면요 양쪽 미소선 즉 팔자주름이 넓어지면서 콧방울도 같이 넓어지고 두둑하게 됩니다. 광대뼈는 어느 정도 일어나 있고 살집이 잘 덮여 있어야 합니다. 살이 없이 광대뼈만 튀어나오면요 흙이 없는 돌산과도 같아서 곡식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편안히 생활하다 보면 광대뼈에 살이 붙고 여유로워집니다. 광대뼈가 돋고 살집이 두둑이 잘 덮여 있으면 강한 의지력과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여성이 이런 광대뼈를 가지고 있으면 기질이 강하고 의지가 굳어서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성공시킨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말년운의 얼굴은 어떻게 변해야 좋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얼굴에서 말년운을 보는 부위는요 코 아래부터 턱끝까지를 봅니다. 턱은요 양쪽 귀 밑부분에서 시작되는 부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하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다면 수지타산의 결과를 보는 곳이 바로 턱입니다. 또한 선천적인 운과 후천적인 운이 집대성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상학적으로
말년운을 보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턱과 입입니다. 턱은 노복국이라고 해서요, 많은 부하를 관장한다는 뜻이며 턱이 둥글고 두텁고 두툼해야 좋은 턱으로 봅니다. 턱이 풍부하고 넓고 둥그스름해야 재물복도 있고 많은 식솔 거느리며 살 수 있는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관과 가치관이 뚜렷하고 반듯하게 살면요, 턱에 살이 찌면서 둥그스름해지게 됩니다. 어떤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결과를 끌어내게 되면 턱에 여유로움이 묻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분요, 관상학에서 출락관이라고 해서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요, 말을 아끼고 남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수를 줄이고 많이 듣게 되면 입에 살이 오르고 두텁고 무거워집니다. 입이 무겁다는 사람은 입 언저리 이론이 두텁고 묵직하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골치가 아파 죽겠네, 스트레스 받네, 미치고 환장하겠네 등등의 말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거나 한숨을 많이 내쉬면요, 사람들의 입모양은 대개 아래로 처져 있거나 입이 튀어나 있어 보기가 싫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말수를 줄이고 비관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입모양도 좋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입술입니다. 입술의 생김새와 형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품과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입술은 두툼하고 가지런하며 입술 윤곽은 선명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화장치를 통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방장하고 품격 있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너무 얇거나 입술 윤곽이 흐릿하면요, 좋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입술이 뒤로 젖혀지거나 제대로 닫혀있지 않으면 기가 새어나간다고 해서 좋지 않은 입이라고 합니다. 입은 구적이라고 해서요, 화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말이 거칠고 말만 하면 거짓말을 입삼는 사람들의 입을 보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요, 주워 담기 힘들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하기 전에 항상 깊이 생각하고 말 한마디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해를 주는지 세심히 생각하고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 얼굴이 비록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항상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두툼하게 살이 오르는 등 좋은 관상으로 변합니다. 중장년의 운도 결국은 내가 할 탓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 용어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내 마음에서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또한 관상학에 사주불여관상, 관상불여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주는 관상보다 못하고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 즉 마음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좋아야 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마음을 붙들어 매는 수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마음 수양을 잘해서 노년의 삶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